한 가지 일에 재능을 꽃피워 봤던 사람들은 다른 대부분의 것을 할 때도 금세 쉽게 다 잘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필요 조건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번 갖춰진 재능 발현의 밑작업은 그 이후부터는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꾸준함. 꾸준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은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너무 막 방대하거나 크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내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을 만한 선명한 목표를 먼저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나열을 하겠죠. 만약 1년 안에 이뤄낼 수 있는 목표다라고 한다면은 1년치 계획을 설정하고 이것을 12달로 쪼개어 이번 달에 내가 해야 할 일, 다음 달에 내가 해야 할 일, 그 다음 달에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개월수로 다시 쪼갭니다. 계획들을. 그리고 이 한 달치의 계획을 다시 4단계로 쪼개서 일주일치로 쪼갭니다. 그리고 일주일치는 다시 또 쪼개서 하루치로 쪼갭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하루하루의 계획들이 되게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책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던 사람이 나는 무조건 하루에 책을 30분씩을 읽을 거야, 이런 계획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선명하지도 않고 하루에 30분을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런 루틴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하루라도 계획에 실패했던 경험, 이것을 쌓는 것보다는 진짜 너무 만만하고 여유로운 계획을 세워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성공했던 경험, 이것을 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루에 1분은 어떻게 해서든 책을 읽기,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당장 졸음에 쏟아질 것 같다 라고 하는 상황이더라도 1분 정도는 오늘의 실패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꾸준함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가끔 왜 성공한 분들 중에서 나는 뭐 계획이랑은 되게 멀다,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퀴즈에서 봤던 유재석님 페이커 선수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봤는데,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시간부터 하루에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하루에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명확한 꾸준한 루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즉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루틴으로 만들어진 경험치, 이 경험치로 통해 발현된 재능, 이것을 활용한 일에 있어서의 즉흥적인 직관력, 통찰력, 이것에 더 가깝습니다. 자기 확신은 사실 첫 번째 꾸준함과 연관이 되어 있죠. 꾸준히 작은 목적 달성을 반복하는 사이에 자존감이 성장하고 자신감도 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타인과 비교하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계획된 양에 몰입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으면서 몰입의 시간을 꾸준히 갖다 보면 반드시 일정 양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는 기업에서 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만 막 뽑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은 일종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끝까지 해낸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능 입시라는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내본 사람들, 이런 성공을 해본 사람들을 채용하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쪼개어 꾸준히 노력해서 달성해본 커다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확신이 필요하고,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완주해본 경험, 이것이 많을수록 강해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무작정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좋아지겠지. 메타인지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런 거는 일종의 노력하는 자기 모습에 심취한 도피성 노력가들. 도피성 노력의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게으름이라니 뭔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사고의 게으름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던 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 탄성대로 계속 해나가려는 습관. 왜냐하면 하지 않았던 생각, 해보지 않았던 행동, 이런 거는 너무 나한테 맞지 않는 옷 같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질감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가 발견되었다면,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야,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메타인지. 저는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예술계 관련 학교를 나왔었거든요. 예술계 학교를 다니지 않던 중학교에서는 내가 학교에서 제일 잘했는데 예술계 학교로 가자마자 나보다 훨씬 잘하는 미친 재능을 가진 막 천재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때 생각하기로는 재능이라는 것은 저런 친구들처럼 남들보다 쉽게 어느 단계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건 일종의 천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관련 계통에서 일을 해오다 보니까 살아남아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재성을 갖춘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압도적인 비율로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알던 거의 모든 천재성 재능러들 대부분 30대가 되기 전에 다른 일로 가거나 30대 초중반 이때쯤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업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큰 성공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들은, 후배들은, 선배들은, 동료들은 천재성 재능러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던 노력형 재능러였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반드시 달리는 댓글이 있을 겁니다. 노력도 재능이다.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의 영역이다.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다. 헨리 포드.